여러분, 우리 금산에 버려지는 가축 분뇨에서부터 음식물 등 모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지가 않습니까? 금산의 쓰레기는 이곳 하수 종말 처리장에 모아지는데 이 모든 쓰레기가 메탄가스도 생산하고 전력도 만들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류수를 후군촌과 금산천 상류에 방류하여 생태 하천을 만든다는 방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 포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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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지? 오늘은 우리 1년 동안 숨막구에 달려온 둘레길 탐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금산의 자랑인 금수강산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러 가는 겁니다. 금산의 환경시설들, 지금 가는 그 신대리의 가축분뇨 처리장, 또 생활오폐수 처리장, 거기를 견학하고 초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 시설,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먼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길이 432-2번지 금산군 이생 매립장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폐기물 분리 수거하는 곳이고, 두 번째 건물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금산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입니다. 하루에 30톤씩 24시간 연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 들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크레인 좀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20m에서 소각을 여기까지 거리 이제 쓰레기 들어가고,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찍으면 한 450km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4에서 5회 쓰레기 투입을 합니다.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없는 것은 이제 처리 못하네. 지금 현재는 약간 적게 들어오고 한 118톤 정도. 20톤. 40톤이 생산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40톤은 지금 설계가 위로 오버되니까 안 되죠. 그러면 더 쓰레기 더 생기면 큰일 나네. 그거는 이제 인구 비례해서 이제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정점이 있으니까 그런 쓰레기 발생량을 자꾸만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 분리수거를 좀 잘 시가 좀 줄여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각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 설비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올라. 데이터는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다행히 물질적 문제는 아니었고, 센터에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은 처리를 한번 하고 샘플을 가져야 되는데 저게 그래서 무량이 안 되고 공간이 혼잡다 하니까 진짜 무량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어로 들어서 지금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지금 쓰레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투입되면요, 여기가 전체가 쓰레기 소각으로 옵니다. 여기까지 전체가. 예. 여기가 10m입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15m 되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소강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연기가 안 나는 거죠. 여기에 저기 소방은 여론은 뭐지? 별은 이제 조금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하지. 예. 그 다음에 이 벽은 내압물이 한 450mm, 0.45cm, 0.45m가 이렇게 철판 안쪽으로 내압물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소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게 소강으로 나오면 열이 한 1000도 가까이 됩니다. 이게 보일러. 그래서 우리가 폐가스를 이용한다 해서 폐열 보일러인데요. 이 보일러를 스팀을 해가지고 10kg짜리, 10발짜리를 한 3, 4개로 만들어가지고 전기 터빈이 납니다. 터빈이 저뒤에 있으니까 설명드리고, 터빈이 한 150kg 설계되어 있는데 한 100kg 정도로 해가지고 자체 전기를 제공해요. 터빈을 돌리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화만 시켜놓고 그렇지. 천도니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화력발전소와 똑같아요. 쓰레기 대신에 석탄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전기를 해가지고 발전하잖아요. 그냥 화력발전소하고 석탄이 들어가나고 쓰레기 들어가나 그 차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좀 규모가 작지만은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가 보일러고 여기 이제 반글식 반응탑하고 삐삐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스가 이제 유해가스잖아요. 그러면 산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속기술 뿌리고 아카리성을 뿌리면 중성이 되죠. 그럼 여기에다 가스를 제거하는 액상이 뿌려지고, 이 백필터는 그 필터잖아요. 그러면 분진, 다육신 이런 것들 다 잡아주는 저기 두 가지가 방지시설 해가지고 극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비닐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다 잡아요. 여기서 거의. 그리고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더니 3가 여기서 T방도 보셨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직원들의 육안으로 쓰레기를 잘 타고 있는지 또 육안을 보고 타고 있나. 그 다음에 아까 이거 984도인데 근데 아까 소음으로 내압을 딱 해가지고 밖에서는 한 70도뿐이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980도가 지금 올라가고 온도가 체크가 돼요. 네, 자동 체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 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기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발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전기 발전 그것도 보여주세요. 이 터빈이 지금 60kg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RPM이 6000 RPM을 해가지고 전기 들어와서 계속 해줘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여기에 한 평균 한 50에서 60% 자체 전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아까 그 오면서 산책에서 볼 때 하나씩 설명했지 않습니까? 방건실, 방타, 엑스필타 이래가지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그 먼지, 일부 다육신도 있고 이런 거 다 건져가지고 대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한 거는 TMS라는 그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하고 도청구로 실시간 5분 제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기준치가 이거 허용 기준입니다. 15ppm인데 8.2. 싹스는 이제 그냥 황산화물인데 이거는 제로. 이거 질소산화물인데 70인데 17.6. 그 다음에 먼지가 15인데 3.8 미리가라고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데이터, 3분, 아니 30분 데이터, 1시간 데이터 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준치가 오버되면은 바로 시그널을 와가지고 사회에서 벌써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그 기준치 이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은 나중에 한번 현장 보시겠지만은 이것도 24시간 계속 그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악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그 여기에 발생한 악취를 전부 다 연소 공기로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만 한 2000리터 정도 기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기로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가열을 하고 공기하고 같이 희석해가지고 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신 것 같이 이 바닥재가 나와요. 아까 그림 좀 띄어져 있는데 그게 한 바닥재가 한 3톤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부산재 이거는 하루에 한 1톤 정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리탁 처리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자체 매직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톤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쓰레기 전체 들어가는 양이 이거는 30톤인데 30톤이 상관한데 무게는 10분의 1이지만 부피는 한 30분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매립장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자체는 이 자체는 비중이 1인데 이거는 비중이 한 3정도 돼요.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한 30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30분의 1. 30분의 1. 네. 그러니까 매립장은 이 바닥재만 들어가고 이거는 오염물질이 있어가지고 밀탁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했을 테고요. 재활용 쓰레기들을 좀 반입을 해서 부산군에 재활용 쓰레기 반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10톤 정도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고요. 현재는 한 5톤에서 한 6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입하면요. 반입장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차봉을 해서 봉투를 다 차봉을 해서 선별실 큰 거를 2층에서 큰 것들은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수선별실 올라갑니다. 수선별실 올라가서 쓰레기 그 다음에 병, 갈색, 녹색, 흰색 병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캔하고 철캔 고르고 나머지 플라스틱 종류는 이제 뒤로 가서 광학선별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광학선별기에서 페트, 플라스틱, 그 다음에 말통, 그 다음에 야쿠르트병 이런 거 4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페트하고 플라스틱을 고르고 뒤에 쪽에서 나머지 말통하고 요구르트병은 아주머니들이 고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압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페트, 그다음 플라스틱, 세제통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 5천 정도의 세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보철, 병, 그다음에 철캔하고 알루미늄 캔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관했다가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걸 파동을 해서 이렇게 쌓았다가 컨베이어로 올라가요. 그래서 수선대를 해서 부르면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밑으로 다 내려오고 플라스틱이에요. 노란 게 지금 상 위에 있는 게 광학선별기예요. 저게 플라스틱을 고르고 그 밑에 이제 호크로 다 떨어뜨리면 그 압축기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여기로 나갑니다. 가면 쓰다가 그걸 구분을 여기 이제 감용하는 데는요, 스티로폼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스티커를 다 띄어서 분쇄를 해요. 분쇄를 해서 이렇게 모았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녹이거든요. 녹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해요. 이거는 액자를 이게 재활용이 가능해요? 네, 요거는 액자 같은 거 만드는 거 쓰는 거예요. 액자요? 네. 생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수는 모두 하수관을 통해 추루면 용기리에서 금산읍 신대리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이동합니다. 금산 환경! 얼씨구 좋다. 금산 환경! 얼씨구 좋다. 구독,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할 때는 이렇게 대량 생산, 자본주의의 바탕이 뭡니까?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소비, 쓰레기 양산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권장하고 조장했죠. 그래야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유지를 하니까. 그게 허구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이고 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의 의식을 세계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소비 생활을 하면서 물건 하나를 소비하면서 얼마나 죄책감이라고 할까, 하여간 미안함, 자연에 대한 미안함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독일 국민들은 70% 이상이, 10명 중에 7명이 소비 생활을 하면서 늘 죄송함, 미안함, 자연에 대한 그런 부채의식, 이런 것을 갖고 삽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늘상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은 또 시골이나 이런 데서 아직 멀었다. 우리 오늘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금산이 정말 환경시설들이 너무너무 훌륭한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있는 분들이 여기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쓰레기 하나하나 내면서도 여러 가지 스스로 절제를 하고 자각을 하고, 그러면서 좀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산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오염수는 이곳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일일 90톤인데 가축 분뇨가 65톤, 음식물 쓰레기가 15톤, 하수 슬러시가 10톤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고액 분리기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처리하는 설비이며 생물학적 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고농도 질소 제거에 의한 안정화 및 유량 변동에 따른 농도 변화 대처가 용이하고, 안정적 처리하여 여과 설비를 거친 처리수는 금산 공동 하수 처리 시설에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여기 처리 시설이에요. 예. 경기동 거는 여기에 하루에 유입되는 가축분유가 얼마나 돼요? 설계 용량이 25톤으로 설계되어 하루에? 네, 하루에 25톤 설계되어 있고, 음식물 폐기물을 15톤, 파스 슬러지 10톤에서 총 10톤으로 하루에 용량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서 가축분유 나오는 게 크네. 와, 그건 괜찮네. 그런 시골이라고 보습니다. 충분히 가스네. 네, 그렇죠. 소화가스라서 저희는 이제 발전을 하는데, 다른 저기 서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를 민간업자들한테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음식물이 나오는 것은 예, 그 나오는 찌꺼기는 거는 어떻게? 찌꺼기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경기동 소화조에서 40일 동안 처리하면 소화가스와 소화액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화액이 이제 그 찌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찌꺼기는 여기 있는 탈수 설비를 통해서 한번 짜고, 그 탈수액 켈은 이제 위탁 처리해서 외부로 위탁을 처리하고요. 네, 그리고 탈수액은 저희 기아에 이제 해수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 해수 처리 시설에서 이제 해수를 처리하고,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공공화수 처리 시설을 연계 처리해서 최종 처리하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했던 여기가 가스가 좋은데요. 가스낸 가스는 저기 보이는 단원 원형 그 소화가스 저장소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가스는 이제 타랑 설비와 그리고 제습 제설비를 붙여가지고 여기 보이는 발전기로 유입되고요. 유입된 가스는 이 발전기를 통해서 지금 가스가 지금 생산되고, 지금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 350km 들어가겠죠? 네, 총 용량이 350. 근데 지금 발전되고 있는 아마 한 150에서 200 정도. 150에서 200 나오면은 가구가 쓰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저희 여기서 다 쓰는데. 그래서 그 저번 달이랑 이번 달 전력 비교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200에서 1,300 정도 전력비가 세이브 되더라고요. 그럼 350kW가 되면 나머지 여기서 150에서 200은 여기서 쓰고 나머지는 팔아도 되겠네? 근데 지금 저희가 용량이 여기 사용하는 전기액이 350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걸로 많아요. 그리고 발전하다가 남은 가스는 저 끝에 보이는 좀 들어가가지고 소화가스 이용 설비 안내 표시판인데요.
처리 개통로는 타랑설비, 소화가스 저장소, 이업가스 연소기, 소화가스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는 소화가스 저장소에서 430톤이 저장되고 소화가스 발전기에서 350km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걸 환영해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 과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그냥 자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과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이 팀이 7개 팀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939억 2,200만 원 예산이라고 합니다. 일배나게가 그 403억 4,200만 원. 거기에 기금이 1억 2,600만 원이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그 183억 1,300만 원 중에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은 저 빨간 글씨 쓴게요. 그 대청대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160원씩 물 그 사용 기금을 저희들 부과를 해요. 그 160원 부과한 금액을 그 먹는 사람들한테 대전시라든지 뭐 하류지요. 그분들한테 거둔 돈을 상류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97억 9,600만 원. 그다음에 하수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이 186억 2,700만 원인데 여기도 기금이 55억 8,500만 원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뭐 국비하고 앞에 국자가 써 있는 게 국비고 뒤쪽에 이제 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그 자동적으로 1년에 오는 부분입니다. 네, 환경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갖다 막 버리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따가 가서 보시겠지만 소각로에서 소각을 다 처리한 다음에 일반 재만 이게 10분의 1 정도 되는 재만 갖다가 매립해가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앞으로 이 주변도 저희 금산구도 그 주민들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뒤쪽에서 내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민비 현상으로 서로 그 시설을 안 가져가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핀비 현상 이렇게 서로 이 시설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공사 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는 게 이제 현재 여기 위치고요. 지금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된 건데 그 옆에 B점오형 저감시설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41,0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 땅을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놔가지고 앞으로 그 생태 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공공하수시설 기존에 10,000톤 했었는데 2018년도에 4,000톤을 더 증설해가지고 지금 현재 14,000톤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수 처리소 재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이따가 더 보시게 되겠지만 하수 처리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다 보면 물 자원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후군청 상류하고 금천천 상류에다가 물이 없을 때 방류해가지고 그 생태 하천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밑에 있는 분뇨 및 가축처리 시설, 이것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한 건데 여기서 조금 악취가 발생은 되긴 하는데 이것도 곧 그 공사를 할 겁니다. 악취 제거 시설을 할 겁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저 냄새는 아예 안 나겠네요.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아주 무슨 가칭인데 물관리 종합 환경타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현재 여기 이 자리 가축분뇨 공공체시설하고 하수홍람차장하고 주변 환경 습지 물 재이용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과 그 자연이 함께하는 그 생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가축분뇨 공공체시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90톤짜리로서 가축분뇨가 65톤, 음식물이 1일 15톤, 하수 슬러지가 10톤이 되겠습니다. 주 처리 시설은 DBS라고 해서 대우에서 만든 건데 대우 바이오가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그 사업비는 225억 2,800만 원. 2014년도에 우리 금산군하고 또 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서 올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험 가동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했고요. 조경 공사하고 지금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환경공단에서 설명해드렸는데 처리 개통부입니다. 이제 가축 분리하고 하수수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 전처리 단계를 하고 이 앞에 이제 별표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큰 원통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 현기성 소화조에서 일부 가스를 뽑아서 발전을 하고 그 발전한 그 밑에 있는 소화조 밑에 있는 그 슬러지는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종합 제너장으로 연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는 탈취착 2개를 거쳐서 처리가 된 다음에 외부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배치도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운전하는 거 관계고요. 지금 현재 가축 분유 65톤, 음식물 쓰레기 15톤, 하수수 15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는 그 시내에서 수거가 된 것을 갖다가 청주로 반출해가지고 청수 처리비를 부담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이 시설에도 다 하기 때문에 연간 6억 이상은 분기 전략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사진입니다. 비정오염 시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사놨다 했잖아요. 41,000평방미터 사놨고 2024년 12월까지 할 예정이고 당초에 예산이 86억 있었습니다. 86억 있었는데 환경부에다 40억이 더 부족하다. 그래서 123억을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습니다. 부지 내역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평수가 12,000평 정도 됩니다. 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좋지 않은 물을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 물을 갖다가 끄집어 올려서 그 단계별로 염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생태적으로 유능한 그런 식물을 심어가지고 단계별로 거쳐서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용도도 좋지만 우리가 생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아주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보고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6억에 있고 지금 123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비 50% 중에 기금,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청댐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톤당 160원씩 부과한 금액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이 그 지방비 중에 80%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비 중에 이제 그 군비가 20%인데 국비하고 합쳐본다고 하면 우리 군비는 전체적으로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소 재용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금산 하종갈차장 거기서 방류수를 끄집어 올려서 원래는 후군천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해보려고 했더니 관을 깔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하수나 상수나 전기선 같은 게 많이 걸려서 외곽으로 이렇게 돌려서 관을 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물이 안 좋을 때 후군천 상류에서 물을 따라서 후군천이 이제 풍부하도록 물이. 요것도 분비는 21%고요. 국비가 70%고 도비가 이제 9% 되는데 이것도 분비가 20%도 딴 데서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네, 금산 정주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27,000톤이고요. 전체적 운영은 환경 수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해놓고요. 우리 금산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최고 상용, 원수 최고 깨끗한 물을 먹고 그나마 처리하는 그 시설도 우리 정수기 크게 확대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막여과라는 건 뭐냐면 그 구멍 자체가 우리 머리카락 100분의 1 정도 되는 데다가 여과를 시켜가지고 그 물을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 27,000톤 중에 우리가 2만 톤을 먹고 6,600톤을 지난해 먹고 400톤은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6,750톤이라는 걸 증설해놨다고 하는데 우리 개념에서는 증설이고 수장공사에서는 예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얘기를 했냐면 2018년도에 제가 환경과장을 할 때 수장공사에서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영대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덜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2만 톤 이상 되니까 물을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못 주냐? 그럼 증설을 해야 된대요. 그럼 증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환경부를 찾아갔더니 그 당시 6,750톤 증설하는 것이 한 예산이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억은 환경부에서 돈을 줄 테니 70억은 그 수장공사 대라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물 협약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물 협약이 배분 문제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먹던 것을 뺏길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증설도 하지 말고 국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국회를 찾아갔더니 수자공사에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그러고 대가도 우리 금산군에서 하자는 대로 할 테니 다 해둘라. 그래서 한번 국회 좋게 잘 끝났는데요. 수자공사에서 89억 들여가지고 6,750톤을 증설을 해놓았는데 저걸 증설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요걸 안 했으면 아파트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물 자체도 저희 금산군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기초시설 매립장 현황입니다. 저기 노란 부분 표시되어 있던 것이 옛날에 그냥 가서 쓰레기 그대로 묻었던 자리고 빨간 표시로 되어 있던 곳이 재만 가서 묻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립장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우리 세대나 후손 세대나 100년 가까이는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침출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별로 안 나오는데 옛날에 그냥 묻었을 때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타고 들어가서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게 침출수라고 하는데 전에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1차 처리하고 우리 직원들이 어렵게 1차 처리한 물을 가지고 탱크로를 해서 이 하종발처장 이송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걸 이쪽으로 관을 연결을 해놨다 생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계기금 30억을 따다가 이슬공원까지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슬공원까지 연결시키니까 그 관 타고 하수종발차장 와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옛날에는 서로 이 시설을 안 가져가는데 연단이 가다 보면 전에는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하수처리를 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지고 악취도 제거하고 미관성도 좋게 몇 개 마을을 하수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37개 있고 지금 설계하는 것이 7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환경기초시설이 47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실 금산 하수처리시설, 추구 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37개소, 분뇨, 가축, 매립장, 소각 이런 시설이 47개소. 조그마한 군치고는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지금 931km를 관로를 깔아놨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까지 250km 정도
걸로 알고 있는데 왕복 2번 정도 올해 내년 늦어도 1000km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은 하수관로가 400km 정도 지금 깔아놨는데요. 그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이 3위, 4위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10단위까지 합쳐도 시는 하수도 보급률은 쉬워요. 상수도 보급률도 쉽고. 왜냐면 아파트고 거리가 짧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적은 돈 갖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 예산은 많이 들고 그다음에 효율은 적고 그렇지만 기금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90%가 국도비고 10%가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했던 거고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83%입니다. 이 용담된 물 먹는 사람들이 83%고 그 마을마다 마을 그 상수도가 있잖아요. 마을 상수도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상수도 보급률이 93%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홍보 동영상 설명드린 게 현재 여기 있는 국립성 태자원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일단 현장을 설명을 드릴게요. 가축 분유하고 음식물이 채취해 오면 여기에서 그 통신을 해서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하고 가축 분유는 그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전처리 시설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 현기성 소화조, 이 큰 통 두 개가 이제 주요한 현기성 소화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기성 소화조가 이송이 되면은 현기성이라고 하면은 산소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체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탄가스 발생되는 메탄가스는 이 가스 저장소에 저장이 됐다가 그다음에 황성분 이런 것들 유해한 가스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가스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을 한 다음에 이 발전된 이 전기를 손에 전량 다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최근에 그 아주 각광받는 시설이라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좀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산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일찍 시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따 나가시면은 그 하수처리장도 이렇게 잠깐 보실 건데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평균 수명이 엄청 최근에 늘어난 게 이 주요한 인류가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인류 수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도부터 이런 하수도도 전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그 하수처리 시설들이 도움이 좀 되어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하수도 시설 인프라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운영은 저희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용진환경 두 개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인력은 3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있는 데가 여기 에너지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존의 분유하고 가축분유 처리시설, 여기가 이제 하수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금산 하수와 가축분유 처리시설 기존 시설이 있고 여기 추구에는 이제 추구 하수 처리시설이 있고 이 시설들은 지금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전체 37개소의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 처리시설은 14,000톤 용량이고요. 이 처리 방법은 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응집 침전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추구 하수처리시설이 2,400호입니다. 추구면 10평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37개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하수처리설은 지금 본처리장에서 원격 감시하고 또 제어가 가능한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 원격 감시가 또 가능한 시설들, 그리고 원격 감시가 좀 안 되는 시설들, 옛날 설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가축 분뇨하고 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60도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수처리장이 방류를 하게 되면은 방류 수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준은 이 법적 방류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그 기준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은 24시간 그 환경부에 다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초과되면은 초과되는 거에 대한 행정처분 TMS 설비에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한 시설들 개선 실적이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설에 대한 그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나가시면은 여기 시설을 이렇게 한 바퀴 좀 둘러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사진으로 좀 대체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나가셔가지고 하수처리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수처리장 현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환경사업소 대하고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정원을 해갖고서 후보로 들어가시는 이쪽 문으로 또 정화조사 나오는 거 어쩌고 한 번 더 전화 이제 들어오는 하수 유입수입니다. 유입수고 여기 아까 이제 그 생물학적 처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이런 들어온 하수 유기원들을 먹으면서 섭취하면서 제거를 하는 형태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미생물은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맑은 물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을 다시 응집하고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이제 방열수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육안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오염도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양호한 수질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을 바로 여기서 방류를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 말한 리턴 시켜야지. 예, 그 하수 천 제2용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쏟아부어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될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하고 2년 후에 있고요. 한다는 거 예, 2년 정도. 2024년까지 예, 한다는 거 예.
그 맑은 물을 다시 리턴시켜서 금산천, 중앙천 다 살려버리면 청계천처럼 하면 이 정도 되면 중근성을 싹 걸러냈다고. 거치면서 먹을 물이 아니라 대장물은 크게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이물이 대청으로 올라가지고 그 이제 대전 사람들은 물이 고기된 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물이 아까워요. 그냥 내보내기는. 하나 이것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게 끌어올리고 하면 그 경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숙비가 많아요. 우리는 배짱땡이 상류이기 때문에 그 돈도 국비를 줘요. 대통령 상류소 살기 참 잘했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사실적으로 저는 그 짧은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규단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마음속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정말로 말 그대로 그 규단강을 지키기 위한 물을 지키기 위한 시설과 노력들이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을 와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큰 자부심인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내년도에 우리가 활동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짝수 달에 우리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심포지을 하면 코스 달에 그 다음 달에 둘레길은 환경시설을 가자 이런 나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업 쪽에 심포지을 하면 금산의 산업시설 한번 돌아보는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지역을 알고 발전 방향을 세워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깐 동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수고하셨고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꼭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하시죠. 없으면 없습니다. 예, 없으면 우리 다시 한번 혹시 모르 장관님 뭐 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정말 역겨운 냄새 때문에 현장 답습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묵묵히 현장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는 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1년 동안 둘레길을 이렇게 맡으셔서 정말로 의미 있게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이금환 그 금산포럼 둘레길 탐사 대장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최현태 홍보국장님 정말로 이렇게 그냥 그 매번 나오셔서 이 찍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편집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우리의 행사가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최현태 홍보국장님께 더 큰 박수. 그리고 오늘 운전해주신 우리 기사님께 고맙다는 박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무관님과 우리 환경교육센터 우리 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운영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조윤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